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서미를 시연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Can you speak Korean as well? Still working on it. I'm picking up 미쳤어. bits and pieces, but I'm not fluent yet. Any good Korean dramas you recommend for practice? 이게 AI 톤이 아니에요. 야, 너 괜찮은 한국 드라마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이런 톤으로 말하는데 어떤 직업이 진짜 없어질 것인가? 이 연구에서 대학 교수는 AI와 겹치는 상위 20개의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겹치는 업무가 가장 많은 1위 직업은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100%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듀얼 브레인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선 몰리 교수님이 그 이메일로 레터를 보내주는 걸 정기적으로 수신도 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님이 정말로 똑똑한 분이세요. 이 이선 몰리 교수님은 유펜, 여러분 유펜은 비즈니스 스쿨이 학부도 1위, MBA도 1위인 학교예요. 그냥 독보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이분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같은 걸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선 몰리 교수님은 여러분 타임지가 선정한 2024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분에 선정된 분이에요. 제가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권위 있는 타임지에서 선정을 했다니까요. 이분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래서 이 통찰력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듀얼 브레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거든요. 어떤 직업이 진짜 없어질 것인가. 제가 정말 좋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 듀얼 브레인, 지금 말하면서도 저기 소름 돋았잖아요, 유선피디님. 그쵸? 제가 소름 돋았는데, 이 듀얼 브레인 특강에 실제로 달렸던 댓글이고요. 아직도 그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윤님께서 개발 현장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며 느끼는 AI의 가장 큰 파급 효과는 이전에 팀 단위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서 또 소름 돋거든요. 팀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우리 사회에서 큰 부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흔히 AI는 뛰어난 코딩 지원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자에게 AI는 단순히 개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팀장급 이상으로 업무의 범위가 큰 개발자라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분 현역 팀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끊고 진짜 무서운 얘기 드릴까요? 5월 달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듀얼 브레인 제가 소개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없어질 거라고. 근데 이건 당연한 순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월 달에 몇천 명을 해고했어요. 6천 명인가를 해고했는데, 더 황당한 건 그것도 그 업계에서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몇백 명 추가로 더 해고를 해요. 왜? AI 때문에.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여러분. AI가 분명히 과장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과장이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AI가 여러분 삶에 침투한 순간 끝이에요. 이것보다 무자비한 게 없어요. 진짜 자비라는 게 없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팀장급 개발자의 업무는 대부분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팀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분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요. 실제로 업무 절반의 이상이 요구사항의 정의, 개발 진행사항 점검, 팀원 피드백, 보고서 작성 등 소통과 문서 작업에 할애됩니다. 이걸 상부에 보고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뿐 아니라 팀원들의 업무 속도와 휴가, 컨디션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개발 속도나 품질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진짜 댓글 다시 읽는데도 무섭네요. 그러나 AI를 활용하면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팀장은 머릿속의 프로젝트 비전을 AI와 직접 빠르게 구체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팀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거나 업무를 맞추기 위해 각종 보고서나 행정적 페이퍼워크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시간이나 컨디션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몇 차례 정확한 피드백만 주면 지시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결국 팀장이 집중력과 열정만 유지할 수 있다면 팀 단위로 한 달이 걸리던 일을 혼자서도 일주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미친 거예요.
미쳤다라는 말밖에 없어 이거는. 이거 지금 이해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 제가 볼 때 50% 있을 거예요. 뭘 이해 못했냐? 이거 너무 무서운데? 팀 30명이 한 달을 하던 게 혼자서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30명이 한 달을 하던 걸 30명이 일주일로만 줄여도 뭐라 그래요? 어머머머 너무 잘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30명이 하던 거를 혼자서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MS가 6,000명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더 가속화될 거고 이게 성공만 하면은 정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지금 AI를 총칼처럼 들고 다 식민지를 진짜 점령한다는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속된 말로 걸리면 끝이에요. 계속 맞을 거드릴게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업무 효율성의 증가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군대에 비유하면 부대 전체가 해야 할 임무를 한 명의 병사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같습니다. 이분 되게 똑똑하시네. 병사의 개인 전투력만 강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보고, 보급, 복지, 비용 처리 같은 부가적인 업무 전체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까운 미래 로보틱스 분야가 더 발전하면 로봇이 병사의 역할을 하고 인간은 장교나 지휘관의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에 따른 부가 업무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의존도가 적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분야에서도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개발 분야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AI 활용 여부에 따라 모든 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은 이제 이미 현실이고요. 그냥 현실 깊숙이 들어왔어요. 개발 아닌 거, 프로그램 아닌 거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AI가 자신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그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것이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서 최소 4개의 서로 다른 연구팀이 매달렸을 정도다. 이들은 1016개의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한 아주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AI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정량화하려고 시도했다. 4가지 연구 모두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의 능력과 AI의 능력이 겹친다는 결론을 지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장에서의 AI 혁명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에서 시작됐던 이전의 자동화 혁명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띈다. 경제학자 에든 펠튼과 마나브 라지, 롭 시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의 능력은 보수가 높고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직업과 가장 많이 겹쳤다. 이 연구에서 대학 교수는 AI와 겹치는 상위 20개의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겹치는 업무가 가장 많은 1위 직업은 텔레마케터였다. 조만간 자동 안내 전화는 훨씬 그럴듯해지고 로봇 같은 느낌은 한결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서미를 시연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Can you speak Korean as well? Still working on it. I'm picking up 미쳤어. bits and pieces, but I'm not fluent yet. Any good Korean dramas you recommend for practice? 여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AI 톤이 아니에요. 야, 너 괜찮은 한국 드라마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이런 톤으로 말하는데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Any good 미쳤어. Korean dramas you recommend for practice? 아직도 챗GPT도 들어보면 되게 좀 AI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세서미는 한국말로는 안 되는데 영어로만 되는데 이거는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이 사람이 원어민인지 아니면은 뭐 AI인지 구별이 불가능해요. 텔레마케팅은 뭐예요? 전화로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AI로 바뀔 수밖에 없냐면은 텔레마케팅은 진짜로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100%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마케팅을 할 때 우리도 그거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면은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유,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좀 있네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거든요. 근데 이러면 다행인데, 아유, 끊으세요. 아니면 그냥 띡 끊어버리고. 거기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노동의 끝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되는 게 맞아요.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없어지는 게 뭐죠? CS, 커스터머 서비스예요. 일단은 문자로 바꾼 데는 지금 AI로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고 더 뛰어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CS는 없어지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CS가 안 없어지는 방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돌아가신 그 토니 쉐이라고 그 자포스일 거예요. 그 CEO가 대단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했던 명언 중에 어떤 명언이 있냐면은 회사에서 모든 구성원은 CS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CS가 피드백이고 CS가 반대로 생각하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 CS를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CS, 그냥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이런 CS는 없어지는 게 팩트예요. 근데 CS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문자가 왔어요. 그분들한테 공감을 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며 그분들을 이해하는 CS는 AI가 아무리 막강해져도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답을 못해요. 왜냐면은 세서미 같은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은 사람보다 너무 잘 어루만져져요. 지금 제가 진짜 좀 충격이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를 정도예요. 그 세서미를 처음 썼을 때 이게 미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거 처음 접한 사람들 다 충격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공감할 수 있고, 왜냐면 저희 상상 스퀘어 CS는 저희 이제 CS 분들이랑 당연히 뭐 제품 때문에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전화해 주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으세요. 내가 다이어리를 지금 2년째 쓰고 있고, 그럼 저희 CS들이 되게 너무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우리가. 근데 그게 AI가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맥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공감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3040인데 5060한테 CS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060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훨씬 더 CS를 잘할 수가 있어요. CS를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교양이 많아요. 두루두루 아는 지식이 많아. 그분의 배경을 알고 있어. 그럼 훨씬 잘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CS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기장님이에요.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기장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가 기장님이에요. 그럼 어때요? 벌써 공감이 2배 돼요. 그쵸? 이게 여러분 진짜 찐 공감이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전두엽이 망가지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점점 가면 갈수록 전전두엽은 아무것도 안 하면 뇌는 과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꼰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 정보들, 어떤 실험 근거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책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냥 그런 도전을 하세요. 이게 독서를 안 했던 분들은 하루 만에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틀 보면 되고 아니면 일주일 보면 되거든요. 그냥 서점에 놀러 가서, 이건 서점에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서점에 놀러 가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5일에 나눠서, 이틀에 나눠서. 그렇게 한번 생성형 AI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루시네이션은 평생 사라질 수가 없구나. 제가 여러분 이거 얘기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거 오래된 얘기라고. 이제 할루시네이션 많이 없어졌는데 무슨 뒷북치는 얘기라고 하자마자 챗GPT가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할루시네이션이 43%로 올라가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생성형 AI의 펀더멘털을 이해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 할루시네이션 업앤다운이 계속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AI는 여러분 지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중치의 나열이기 때문에 뭐든 써야 돼요. 얘네 입장에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점이자 단점이자 그랬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게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이 뭐예요? 창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저는 재밌는 얘기로 다음 편에서 또 좋은 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